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림은 전자기파 A, B가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A, B는 X선 가시광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거기 그림을 보니까 신체 내부의 뼈를 촬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A라고 되어 있죠. 이건 X선이죠. 그 다음에 모니터 화면을 통해 눈에 보이는 B, 이건 가시광선이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는 X선이다. 맞았고요. 니은, B는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크지요. 네, 맞았습니다. 디귿, 진공에서 속력은 A와 B가 같다. 전자기파니까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점 A에서 출발하여 B, C를 지나 A로 되돌아오는 수영선수의 운동 경로를 실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 B와 C, C와 A 사이의 직선거리는 100m로 같대요. 전체 운동 경로에서 선수의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변위의 크기는 300m, 틀렸죠. 변위는 0입니다. 출발과 도착이 같으니까요. 니은,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 운동 방향이 변하지요. 네, 그 다음에 디귿,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크다. 평균 속도는 0 나오죠. 변위가 0이니까. 자,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그림 가는 고체 A, B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 B를 이용하여 만든 좁게 달린 전선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고,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라니까 나본 그림에서 소관 내부가 도체가 돼야 되죠. 도체여야 되고 외부는 절연체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럼 가에서 NAD 색칠된 부분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답니다. 가에서 A가 바로 도체지요. 전도띠하고 원자과 T가 붙어 있으니까 B가 절연체고요. 따라서 나에서 A가 바로 내부에 들어가야 되고 B가 외부에 해당해야 되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야 되니까 기억, A는 도체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B 원자과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틀렸죠. 다릅니다. 디귿, 나에서 전선의 내부는 A, 외부는 B로 이루어져 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은 전자선과 X선을 얇은 금속박에 각각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회절 무늬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때 옳은 학생만 찾는 거예요. 회절 무늬래요. 파동성이죠. 자, 그럼 학생 A를 보세요. 가는 전자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현상 맞았습니다. 학생 B를 보시면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로 설명할 수 있어. 이건 입자설이죠. 틀렸고요. 학생 C를 보시면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짧아. 네, 진동수가 커지니까 파장은 짧아집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A와 C가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를 자석에 가까이 놓아 자기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그 그림 나는 가에서 자석을 치운 후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의 LED가 연결된 코일에 자성체 A 부분을 가까이 했을 때 LED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A를 보세요. 가번 그림.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를 자석 근처에다 놓고 그 자성체를 솔레노이드 코일에 가까이 가져왔더니 LED에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가 자석을 통해서 자기화가 돼가지고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는 물체 A는 강자성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P형과 N형 반도체 중 하나래요. 그러면 봅시다. 가본 그림에서 A는 강자성체가 해당하는 물체, A는 강자성체니까 A 부분은요 S극 마주 보는 부분이 아니니까 A는 S극이 되지요. 강자성체니까요. A가 S극이에요. 그런데 S극이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주면 A로 들어가는 자석 자기력선의 영향이 증가하게 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코일의 코일의 왼쪽 부분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돼요. 즉 S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야 되죠. 그쵸? 그럼 위에서 코일을 감은 거, 코일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류 흐르니까 LED에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니까 X가 바로 P형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보기에서 디귿, 나에서 X는 P형 받는 체 맞았습니다. 기억, 가에서 자성체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합니까? 강자성체니까 맞았죠. 니은, 가에서 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 맞았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융합 반응식인데 가본을 보시면 화살표 왼쪽에 양성자 수는 총 4개, 질량 수는 6이에요. 그럼 화살표 오른쪽도 양성자 수는 4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화살표 오른쪽에 2개밖에 없죠. 1, 1이니까 2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기억은 2가 돼야 돼요. 양성자 수가. 그 다음에 질량 수는 화살표 오른쪽에 2밖에 안 돼요. 따라서 전체 6이 돼야 되니까 기억은 질량 수가 4가 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나번 보세요. 기억은 2와 양성자수 2, 그 다음에 질량수 4, 2와 4짜리예요. 그러면 화살표 오른쪽에 양성자수는 총 3이 돼야 돼요. 3이죠? 3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3이에요. 그럼 화살표 왼쪽도 3이어야 되니까 니은은 양성자수 1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화살표 오른쪽 기억 부분이 4니까 4, 1, 1 더하면 6 나오죠. 그러면 화살표 왼쪽도 전체가 6이 돼야 되니까 헬륨이 3이니까 니은은 3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기억 봅시다. 동그라미 기억의 질량수는 2이다. 동그라미 기억의 질량수는 4지요. 틀렸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1과 3이다.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 질량 결선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발생하는 에너지를 보세요. 가가 크지요? 따라서 결손이 큽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AB가 동일한 용수초를 원래 길이에서 각각 D와 ED만큼 압축시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AB의 질량은 각각 M과 4M이고 AB가 정지할 때까지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IA, IB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봅시다. 7번에 그림이 가는요, A가 질량 M짜리예요. A가 가서 꽝 충돌하고 정지를 하는데 얘가 정지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를 압축했냐면 D만큼 압축했대요. 이게 가번이에요. 4번은요. B가 질량 4M짜리 운동에 가서 꽝 충돌해서 압축을 했어요. 얼마큼 압축을 했냐면 압축을 해서 정지했대요. 얼만큼 압축을 했냐면 ED만큼 압축을 했대요. 그랬을 때 충격량의 크기 변화, 크기 비율 값을 물었어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용철 상수 동일한 용수철이라고 했으니까 용수철 상수는 동일해요. K 그렇죠? 자, 그럼 얘는 D만큼 줄어들었죠? 2분의 1 K D 제곱 얼마요?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죠. 2분의 1 MVA의 제곱. 그쵸? 충돌하는 순간의 속력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번은요. 2분의 1 K ED의 제곱이 2분의 1의 4M 그 다음에 VB의 제곱. 자, 요거는 요거 없어지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동일하죠? 가와 나가 동일해요. 따라서 VA와 VB는 같아요. 그걸 V라고 할게요.
충돌 순간은 같아요. 따라서 충돌 전 가번의 충돌 전 운동에너지 KA는 2분의 1 mv제곱, 이거를 2라고 할게요. 충돌 전 B는요, 운동에너지 KB는요 2분의 1 4m V의 제곱, 이거는 4배의 2가 되죠. 그런데 운동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는 요 관계죠. 그쵸? 따라서 IA는 델타 PA인데 요거는 루트 2m A의 운동에너지 2, 요거예요. IB는요 델타 PB인데 루트 2 곱하기 4m 곱하기 4, 2 하니까 4배의 2가 돼요. 그쵸? 따라서 IB 나누기 IA는 얼마나요?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스피커 A와 B를 x = 0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x축상의 지점에 각각 고정시키고 소음 측정기로 x축상에서 위치에 따른 소리의 세기를 측정했답니다. x = 0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났대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하다고 그랬지 위상이 같다고는 안 했어요. 따라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발생한 위상이 반대라는 얘기죠. 그럼 x = 0으로부터 첫 번째 상쇄간섭이 일어난 지점까지의 거리는 2d랍니다. 오른쪽으로 2d, 왼쪽으로 2d 갔을 때 상쇄간섭이 첫 번째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는 보강간섭이 한 번 있다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x = 0과 x = -2d 사이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고, 맞았죠? 니은 소리의 세기는 x = 0에서가 3d에서보다 작다라고 해놨죠. 3d는 보강간섭이죠. x = 0은 상쇄간섭이고 작다, 맞았습니다. 소리의 세기는 바로 진폭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디귿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는 0에서 같은 이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반대 이상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C에 대해 관찰자 A, B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속도가 같다고는 안 했어요. 나타낸 것인데 B에 대해 광원 O, 검출기 P, 그 다음에 Q가 정지해 있답니다. O, P, O, Q를 잇는 직선은 두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고 A, B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서로 같으며 C관성계에서 A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보다 짧다. 따라서 A의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죠.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A의 관성계에서 O에서 동시에 출발한 방출된 빛은 P, Q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A가 더 빨리 움직이는데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A의 관성계에서 O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P와 Q에. 자,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 찾아야 돼요. 기억. C의 관성계에서 A가 탄 우주선의 속력은 B가 탄 우주선의 속력보다 크다. 맞았죠?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났으니까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B 관성계에서 P와 O 사이 거리는 O와 Q 사이 거리보다 길다. 거리와 같다. 라고 해놨죠. 틀렸습니다. 왜요? 더 빨리 움직이는 곳에서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거리가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O에서 발생한 빛이 P와 Q로 도달하는데 A가 오른쪽으로 가는 입장에서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P는 뒤로 가고 Q는 광원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P는 광원에서 멀어지는 방향이고 Q는 광원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A 입장에서. 그런데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P와 O 사이 거리가 더 짧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A가 봤을 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B 관성계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O와 Q 사이의 거리가 B 관성계에서 O와 Q 사이의 거리가 더 긴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C
디귿 C의 관성계에서 빛은 Q보다 P의 먼저 도달한다. C의 관성계에서 보세요. C의 입장에서는 C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C에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Q는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P가 광원 쪽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P에 먼저 도달해야 되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저울 위에 놓인 무게가 5N 디귿자형 나무 상자 무게가 각각 3N, 2N인 자석 AB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가의 상자가 90도 회전한 상태로 B는 상자에 A는 스탠드에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고 가에서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8N이랍니다. 그랬을 때 저울의 측정값이 얼마냐? 네, 그러면 저울을 실제적으로 누르는 힘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봅시다. 가원 그림부터 간단하게 디귿자형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저울이 있고 여기 저울. 자, 요 놈이 얼마냐면은 5N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위에 자석이 매달려 있고요. 아래에도 자석이 실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게 자석 A, 자석 B인데 자석 자체의 무게는 얘가 3N, 얘가 2N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석 B는 서로 지금 잡아당기는 힘 있죠. 이거는 F, A가 B를 잡아당기는 거, 얘는 F,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장력 있죠, 장력. T, 예, T 프라임. 됐습니까? 디귿자형 구조물이 나무 상자가 장력을 잡아당기는 거 있고 요 아래쪽으로 실을 잡아당기는 거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석 실이 디귿자형 구조물을 잡아당기는 거 있고 디귿자형 구조물이 자석을 잡아당기는 거 있고 됐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건 자체 중력 있죠. 이건 자체 중력이 3N이라는 얘기고 자체 중력이 2N이라는 얘기고 됐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8N입니다. 자, 장력이 8N이에요. 장력이 8N. 장력이 8N이라는 얘기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8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실을 당기는 힘도 8N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A에 작용하는 걸 보세요. A에 작용 아래쪽으로 당기는 거는 3N에다가 F, B가 A를 당기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장력 8N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F, B가 A를 당기는 힘은 5N이에요. 그쵸? 이게 5N이에요. 얘 장력 이게 지금 8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B는요. 위쪽으로 A가 당기는 힘이 얼마예요? 5N이죠. 그런데 아래쪽으로는요. 실이 당기고 얘 원래 중력 있죠. 즉 2N에다가 실이 당기는 힘 프라임 한 개 위쪽으로 잡아당겨져서 멈춰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즉 그게 바로 5N. 요거. 자, 이게 F, A가 B를 당기는 힘하고 동일하니까. 됐어요? 따라서 이때 이 장력은 얼마 나와요? 3N이에요. 요거는 3N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울에 나타난 눈금은 아래쪽으로 작용한 전체 힘에서 위쪽으로 작용한 전체 힘을 빼주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위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 다 더해봅시다. 누구 있어요? 위에 잡아당기는 8N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자기력 있죠? 위쪽으로 요거를 잡아당기는 자기력 5N 있어요. 또요. C를 잡아당기는 힘 있죠? 3N. 이게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아래쪽 방향이요. 아래쪽 방향은요. 뭐 있습니까? 요거 있죠? 자기력 5N. 또 뭐 있죠? 위에 요거 있죠? 8N 요거 잡아당기는 거.
자체 무게 3N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자체 무게 여기 2N 있죠. 또 잡아당기는 거 3N 또 있죠. 그쵸?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5N 하나 더 있죠. 얘가 잡아당기는 거.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아래쪽 방향으로. 그러면 5N. 이 5N은 무게예요. 디귿자형 상자의 무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이건 위쪽 방향, 이건 아래쪽 방향이니까 변변 더하면 얼마 나와요? 5, 8, 8, 3, 3 없어지고 10N 나오죠. 아래쪽으로 실제로 누르는 건 10N. 자, 그럼 4번에서는요. 상자를 누르는 게 상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쪽이 저울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석 하나는 상자랑 관련이 없어요. 자기력으로만 관련이 있어요. 3N, 2N, 이게 A, B예요. 이게 5N의 무게로 누르고 있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힘을 따져봅시다. FA가 B를 잡아당기는 거,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 있고요. 그쵸? 그럼 이거 지금 요거는 얼마 나오죠? 원래 3N에다가 이거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게 5N이었잖아요. 아까 계산한 거. 그럼 아래쪽으로 5N 하면 여기 장력은 8N 걸려야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N, 이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이거 줄은요, 5N, 위쪽으로 5N, 2N, 이건 3N이에요. 이거 한 거요. 되셨죠? 장력은 위쪽, 아래쪽 3N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래쪽으로 누르는 이거고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아래쪽 지면을 누르는 거와 관련된 거는 요거랑 요거랑 됐어요? 어차피 5N에다가 요거 3N 아래쪽으로 더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2N 더하고, 그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는요, 3N이죠. 그쵸? 그러면 남는 거 뭐 있어요? 2N만 남죠. 5N에서 3N 뺀 거니까. 그럼 2N이에요. 즉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 빼기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 해주면 2N 남아요. 됐어요? 자, 그럼 2N. 그러면은 정답을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 C, D가 XY 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답니다. A와 B에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원점 O에서 A,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로 서로 같답니다. 원점 O에서 A, B에 의한 거, B0로 같다는 얘기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11번 그림만 그리고 그냥 설명을 합시다. 굳이 계산은 안 하고요. 들어가는 방향이 A, D만큼 떨어져 있고, 얘도 마이너스 D만큼 떨어져 있는데 B래요. C는 마이너스 D만큼 떨어져 있는데 어느 쪽인지 몰라요.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D가 2D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쵸?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B에 흐르는 전류도 I예요. 왜요? 자기장의 세기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B0로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옳은 것 찾아봅시다.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EB0냐? 자, 보세요. A와 C에 전류가 흐르는데 세기가 B0래요. A만 B0였는데 C하고 합해도 B0래요. 그러면 A와 C가 반대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A에 의해서만
A 전류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을 보면 이렇게 감아주게 되니까 왼쪽 방향을 한 말이에요. 마이너스 X 방향. 1.5에서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A와 C에 동시에 전류가 흐르면 결과는 플러스 X래요. 따라서 C에 의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합성 자기장의 세이가 B0가 돼야 되니까 C에 의해서는 2B0의 자기장의 세이가 오른쪽 방향으로 생겨야 되죠. 플러스 X 방향으로.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A의 2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C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B0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류의 세기는 D에서가 B에서의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 C에는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D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BD의 전류가 흐를 때 보세요. 자기장의 두 도선의 자기장에 의한 두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Y예요. B에 의해서 1.5에서는 마이너스 Y로 생기죠. D에 의해서도 그럼 마이너스 Y로 생겼다는 얘기죠. 그쵸? 왜냐하면 합성 자기장이 2B0가 됐으니까 B에 의해서 B0였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생겨서 2B0가 되기 위해서는요 D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죠. D에 의해서. 그런데 D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이 B0가 돼야지만 합성 자기장이 2B0가 되니까 D는 거리가 2배인 대신에 전류가 그러면 2배가 돼야 되죠. 전류의 세기는 그래서 D에서가 B에서의 2배다. 맞았습니다. D가 전류의 방향은 C와 D에서 서로 반대이다. 맞았죠? 그러면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이것도 좀 바꿉시다. 좀 이따 바꿀까요? 그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의 영역 2에서 사다리꼴 모양의 유리판을 넣어놓은 물을 채우렵니다. 영역 1에서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켜 스크린에 투영된 물결파의 무늬를 관찰을 합니다. 가에서 유리판의 위치만을 2에서 1로 옮긴 후 나를 반복하랍니다. 자, 그럼 나의 결과가 1영역과 2영역이 유리판을 넣은 겁니다. 근데 1영역이 지금 간격이 물결파의 무늬 간격이 더 넓죠. 2영역보다. 그럼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거 찾아봅시다. 나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니은 1과 2 경계면에서 물결파의 굴절각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은 거. 맞았죠? 굴절각은요. 나가 비란 매주, 소환 매주로 들어가니. 잠깐만요. 굴절각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맞았죠? 지금 다는 지금 수면이 낮은 곳에서 수면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 그림은 다의 결과를 적절하다. 틀렸습니다. 굴절파의 간격은 넓어야 되죠. 영역 1보다 넓어야 돼요. 수면이 깊은 곳으로 가니까 속력이 빨라져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를 각각 X축, Y축에 고정하고 XY 평면에 금속 고리를 놓았답니다. XY 평면에 금속 고리를 놓았대요. 표는 금속 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금속 고리 운동 방향에 따라 금속 고리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금속 고리가 만약에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생겼대요. 그럼 플러스 X로 움직이면 A에 의해서는 영향 안 받죠. 왜요? 떨어진 거리가 변함이 없으니까. B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금속고리의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생겼다는 얘기는 금속고리 자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고 B에서 멀어졌는데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는 B에서 금속고리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근데 멀어지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약해져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자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B에는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오른쪽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Y일 때를 보세요. 마이너스 Y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B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떨어진 거리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A에 가까워질 때라는 얘기인데 이때 시계 방향으로 형성했는데요. A에 가까워졌는데 시계 방향이라는 얘기는 금속거리 자체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가까워지는데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는 A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죠. A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A는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그쵸?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아봅시다. 따라서 그 기억을 보시면 결과물 동그라미 기억을 찾으면 금속고리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Y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반시계 방향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동그라미 기억은 시계 방향 틀렸죠. 반시계 방향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Y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맞았죠. 디귿 X가 0보다 크다인 XY 평면상에서 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14번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직류전원 2개, 스위치 S, PN 접합 다이오드, 그 다음에 A, PN 접합 다이오드 A, A와 동일한 다이오드 3개, 저항, 저역 검유계로 회로를 구성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 이랍니다. 표는 S를 A 또는 B에 연결했을 때 검유계를 관찰한 결과이고 A 또는 B에 연결했을 때 검유계를 관찰한 결과이고 A 또는 B. 네, 그런데 A 또는 B의 검유계 바늘을 보세요. 둘 다 오른쪽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흘렀는데 B에 더 많은 전류가 흘렀습니다. 바늘이 더 많이 돌아갔으니까.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14번의 회로도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다이오드라 그랬죠? 이렇게 또 하나가 있고요. 여기 또 하나가 있고, 총 4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검유계가 있는데, 검유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D고, 여기가 C 단자래요. 그 다음에 요놈이 스위치의 S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건 단자 A, 여기는 단자 B.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B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A예요. 자, 그런데 스몰 A에 연결했을 때 검유계의 전류가 흘렀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연결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갔다고 칩시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항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D에서 C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는 못 가요. 그쵸?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올 수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극으로 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B에다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는 못 가요. 왜? 저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하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면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더 세야 되는데 동일한 거니까 A에 연결을 이렇게 갔을 때랑 동일한 크기가 나와야 되죠. 근데 B에 연결했을 때 바늘이 더 많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느 한쪽이 저항 있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연결했을 때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으로 하면은 B에 연결했을 때 바늘이 조금밖에 안 돌아가야 되는데 더 많이 돌아갔으니까 이쪽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검유계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C에서 검유계 D 이렇게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전류가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바늘이.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쵸? 되셨죠? 그럼 이쪽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P형이 아니라 N형이 돼야 되죠. 그럼 X는 P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N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A에 연결했을 때 그러면 거꾸로 A에 연결했을 때는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요? 바늘이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흘렀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럼 똑같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서 저항 있는 쪽을 통과해야지만 B에 연결했을 때보다 바늘이 조금 돌아가겠죠. 이해가셨죠? 그러면은 기억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S를 A에 연결하면 전류는 C 검유계 D 방향으로 흐르는 거 맞았죠? 디귿 S를 B에 연결하면 A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A에 뭐예요? 역방향 전압 맞았죠? 위쪽으로 올라야 되니까. 틀렸어. 그러니까는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동일한 단색광 X, Y가 매질에 의해서 각각 매질 B, C로 동일한 입사각 세타제로 입사한답니다. X는 A와 B 경계면의 점 P를 향해 진행하고 Y는 B와 C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한 후 P에 임계각으로 입사한답니다. Y는 P에 임계각으로 입사한다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15번이요.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여기는 A, 얘는 B, 얘는 매질 C, 여기는 매질 A예요. 자, 동일한 각으로 입사했다 그랬죠. 요거 X, 이렇게 요거 Y라고 해봅시다. 동일한 각으로 입사했다 그랬어요. 요거 세타 제로. 얘는 똑바로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갔대요. 여기서 이렇게 꺾여져 갔대요. 여기 P점이고요. 얘는요 동일하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직진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살짝 꺾여가지고 이렇게 갔대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얘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시 더 꺾여서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갔대요. 자, 그리고 요 각이 세타 제로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아봅시다. 세타 제로는 45도보다 크냐? 세타 제로는 45도보다 크냐? 자, 이거 계산해봅시다. 요렇게 하면은 직각. 그 다음에 요 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요거를 세타. 요 세타 제로니까 요게 세타 제로죠. 막곡지각. 그쵸? 자, 그러면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더하기 90도 하면 180도 나와야 돼요. 세타 제로 90도. 따라서 세타 더하기 세타 제로는 90도예요. 됐죠? 그런데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크죠? 됐어요? 즉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세타는 90도 빼기 세타 제로인데 이 세타 제로는 90도보다 크단 말이에요. 저 세타 제로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타 제로는 이거보단 작단 얘기죠. 이게 90도니까.
세타 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요. 자, 그러면 세타 제로는 90도 빼기 세타 제로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넘어가면은 2배 세타 제로는 90도보다 작고, 따라서 세타 제로는 45도보다 작다는 거고요. 그러면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P에서 X의 굴절각은 Y의 입사각보다 크냐? 자, 니은 봅시다. X의 굴절각 X의 굴절각은요, 입사각 굴절각이, 이거는 지금 여기가 세타니까 요거는 세타 제로보다 작죠? 그쵸? 세타 제로보다 작아요. 되셨죠? 그럼 P에서 X의 굴절각은요, 다시요. P에서 나갈 때는요, 동일한 A니까 세타 제로로 굴절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굴절각은 바로 세타 제로여야 돼요. P에서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A로 갈 때는 동일하게 X0가 나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요 놈은, 요거의 입사각은, 굴절각은 그러면 임계각보다 지금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굴절돼서 나가죠. 됐어요? 따라서 임계각보다 작아요. 임계각보다 따라서 크다고 했으니까 Y의 입사각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임계각은 A와 B 사이와 B와 C 사이보다 작다. 자, 이건 굴절률 따지면 되죠. 디귿 봅시다. A와 B 사이로 봅시다. 요게 입사각이 더 크죠? 그러면 A보다 B가 밀환 매질이라는 얘기죠? 요 관계예요. 그쵸? A하고 C를 비교해보세요. A하고 C. A하고 C를 비교해보면은 요게 더 크죠, 세타가. 따라서 C가 소환 매질이에요. 즉, NC보다 NA가 더 커요. 그러면 요 두 개 하면은 NC, NA, NB 나오죠. 그랬을 때 임계각은 A와 B 사이, 요거랑 B와 C 사이, 이놈이 각 굴절률 차이가 더 크죠? 따라서 작다. 틀렸습니다. A와 B 사이가 B와 C 사이에서보다 커야 됩니다. 임계각이.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이거 좀 바꿀까요? 그림 가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A, C가 각각 정지에 있던 물체 B, D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됩니다. A가 V로 가다가 정지하고 있던 B하고 부딪혀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던 B하고 부딪혀서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인답니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나번은요, 수평면에서 C가 움직여요. C가 V의 빠르기로 움직이다가 정지하고 있던 D하고 부딪힌 후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여요. 이 모습이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의 3분의 1입니다.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델타 PB의 운동량, 변화량은 PC 운동량, 변화량의 3분의 2배래요. 3분의 2배. B와 C의 질량을 갖고 B와 C의 질량을 같다고 했으니까 M이라고 할게요. 질량을 갖고 속력은, 충돌의 속력은 B가 C의 2배랍니다. 그러면 충돌의 속력을 얘를 V'이라고 하면은 얘는 2V'이라는 얘기죠. 2배라고 했으니까. 되셨죠? 그랬을 때 AD의 질량을 각각 MA, MD라고 했을 때 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해봅시다. 크기 관계가 이거예요. 그러면 운동량
B의 운동량 변화량은 EV니까 EMV 프라임이에요. 그쵸? 이게 3분의 2의 나중값이 M이니까 MV 프라임 빼기 MV 나오죠? 예, 처음 이거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아, 크기니까 절대값 줘야지. 절대값. 그런데 요 안에 건 마이너스죠. 나중값이 처음값보다 작아질 테니까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절대값을 풀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3분의 2 마이너스 MV 프라임 더하기 MV가 될 거예요. 양쪽에 3을 곱하고 정리를 하면 6MV 프라임은 마이너스 2MV 프라임 더하기 2MV 나와요. M은 다 없애줍시다. 자, 넘어가면은 8V 프라임이 2V예요. 따라서 V 프라임은 4분의 1 V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의 운동량 가학원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가학원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은 충돌 전 운동량은 MAV 더하기 0, B는 0이에요. 이거는 충돌 후가 MA 더하기 M 2V 프라임, V 프라임이 요거니까 2분의 1 V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양쪽에서 V는 없앱시다. 2를 곱하면은 2MA는 MA 더하기 M. 따라서 MA는 질량이 M이라는 거 나와요. 자, 나번에서는요. 충돌 전 MV 더하기 0은 M 더하기 MD 곱하기 4분의 1 V. 양쪽에서 V는 없애고 또 4를 곱하면은 4M은 M 더하기 MD 따라서 MD는 3M. 그럼 MD 나누기 MA 하면 얼마 나오죠? 3 나와요.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17번. 종이 좀 바꿉시다.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압력과 내부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A, B, C, D는 각각 압력이 일정하고 B, C와 DA는 부피가 BC와 D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3배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압력과 내부 에너지 관계를 보죠? 그럼 우리가 익히 아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로 그래프로 좀 바꿔봅시다. 지금 이놈이 압력이고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련 있잖아요. U예요. 내부 에너지. 근데 여기가 EP, 여기가 P. 이렇게 되고 A에서 B까지 이렇게 된대요.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D인데 이렇게 가고 B에서 C 이렇게 오고 D에서 A 이렇게 가요. 자, 요 관계예요. 여기가 U, 2U, 얘는 4U라고 했어요. 4U 0. 자,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러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로 바꿔봅시다. 문제 설명을 이용해서
압력은 EP예요. 여기는 P고 부피는요.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BC 과정 아니 B에서 C로 되는 과정과 D에서 A로 되는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B에서 C로 되는 과정이 부피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A에서 B 압력이 일정한 거는 변함이 없고 B에서 C로 될 때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여기가 C. 이때의 부피를 V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D에서 A로 되는 과정도 부피가 일정하대요. 이렇게 되는 것도 여기가 D. 이거를 V1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A와 C는 동일하게 내부 에너지가 EU예요. 즉 동일해요. 이게 동일하다는 얘기는 T가 동일. 됐어요? 그러면은 TA와 TC의 온도를 T라고 할게요. 얘는 T, 얘도 T가 돼요. T 온도가 T란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B가 4U니까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쵸? 이거의 내부 에너지를 온도를 T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TB는 T보다는 높아요. D의 온도는요. 내부 에너지가 U밖에 안 되니까 T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D의 온도는 T보다 작아요. 이거를 TD라고 할게요. TD. 요 관계예요. 즉 이걸 통합해서 쓰면 따라서 TD보다는 T가 높고 이거는 바로 TA와 TC라는 얘기고 이거는 TB보다는 온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냐 봅시다. 기억. PV 이퀄 nRT에서 PV 이퀄 nRT에서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냐? 그러면은 A, B를 봅시다. B는 PBVB는 nRTB 요 관계에서 이제 PB가 얼마죠? B, 2P예요. 2P. 그때 V가 V2. nRTB예요. 여기서 V2는 2P분의 nRTB예요. A는요. PAVA는 nRTA 요 관계에서 PA는 2P, V1은 nRTA예요. 자, 그러면은 V1은 2P분의 nRTA인데 TA가 T. 그 T는 TB보다 작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크죠? 그쵸? 자, 이 그래프로 바꾸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A의 부피는 V1, B의 부피는 V2.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계산할 필요는 원래 없어요. 자, 아무튼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CD 과정에서가 BC 과정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C 과정에서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 이거 봅시다.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죠? 2U예요. 4U에서 2U로 됐으니까. 그쵸? 그러면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얼마일까? C에서 D 과정. 그래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 C에서 D 과정에서 받은 일 W는 P 델타 V니까 P 나중값 V1 처음값 V2. 그쵸?
받은 일의 3배래요. 자, 그러면 이거 관계에서 EU는 3배의 P 델타 V란 말이에요. P, 그냥 델타 V라고 할게요. 델타 V. 이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지금 W니까 W는 3분의 2 U란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방출하는 열량,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은 CD 과정에서가 BC 과정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CD 과정에서 방출 열량 봅시다. C에서 D에서의 방출 열량, Q 이퀄 W 플러스 델타 U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W는 이거죠. 이거 됐어요? 그 양이 얼마야? 3분의 2U. 물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물론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델타 U도 마이너스죠. 얼마요? C에서 D로 될 때 C 마이너스 U가 되죠. 이만큼 방출하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5 U. 절대값하면 3분의 5 U예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될 때 방출값. 방출 열량. B에서 C로 될 때. 그러면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B에서 C로 될 때는 W가 0이죠. 부피 변화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델타 U만 있죠. B에서 C로 될 때 2U죠. 2U. 이거는 2U. 그쵸? 자, 절대값 취하면 누가 커요? 이놈이 크죠. 요게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열기관의 효율은 13분의 4냐? 효율은요, 흡수한 것분의 한 2를 따져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디귿 A에서 B로 될 때, 이때를 Q1이라고 할게요. Q1은 W 플러스 델타 U인데 W는 얼마예요? W는 2PV2 빼기 V1이죠. 그쵸? 자, 이거 더하기 델타 U가 얼마예요? A에서 B로 될 때 2U예요. 2U. 자, 이거는 요게 W라고 했으니까 P 델타 V가 W라고 했으니까 2W 플러스 2U예요. 되었어요? 이거 흡수예요. 흡수.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W를 계산할까요? 3분의 2U죠? 그럼 3분의 4. 3분의 2에다가 2. 얼마 나오죠? 2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2U. 요거 U 더하기 이거예요. 3분의 4에다가 3분의 11 나오죠. 됐죠? 자, 아무튼 이거예요. 이거 흡수예요. 흡수.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될 때 Q2라고 할게요. 이거는 B에서 C로 될 때 W는 0이니까 델타 V만 나오죠. 델타 U만. 그쵸? 근데 마이너스 2U죠. 이거는 마이너스 2U. 방출이죠. 그 다음에 C에서 D로 될 때 Q3라고 하면 W 델타 U인데 W는 마이너스 W가 될 거고, C에서 D로 될 때 요거니까 요거 마이너스 3분의 5U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마이너스 U. 이거 방출이에요. 그 다음에 D에서 A로 될 때 Q4라고 하면은 W는 0이니까 델타 U만 남아요. 그게 얼마죠? D에서 A로 될 때 U만큼 돼요. 이거 흡수죠. 따라서 전체 흡수는 요놈 되었어요? 그럼 3분의 4U 더하기 3U 하니까는 3분의 11. 전체 따라서 효율은 흡수분의 한일 W잖아요. 됐습니까?
W는 근데 얼마예요? 2W에서 마이너스 W 빼준 거죠? 그럼 W죠. 이건 W예요. W는 3분의 2U라고 했고 3분의 2U. 흡수는요.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러면 3분의 4U 더하기 3U 하니까 3분의 13U. 이거 하면은 13분의 2 나옵니다. 효율 13분의 2. 그런데 13분의 4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18번. 그림은 높이가 3h인 지점을 속력 V로 지나는 물체가 빗면 위 마찰 구간 1과 18번이요. 3h를 지나는 물체가 먼저 3h를 지나는 물체가 속력 V로 지난대요. 물체가 마찰 구간 1과 수평면 위 마찰 구간 2를 지난 후 마찰 구간 1 여기는 h라고 했고 이만큼이 d라고 했고요. 여기가 마찰 구간 1. 그 다음에 여기가 P점, Q점인데 여기가 마찰 구간 2라고 했어요. 이걸 지나서 H인 높이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한대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점 PQ는 2의 양 끝점이고 높이차가 D인 1에서 물체에 있는 등속도 높이차가 D인 곳에서 등속도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D만큼 내려졌을 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등속이란 얘기는 감소한 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손실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손실 에너지는 바로 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 손실 에너지는 바로 뭐냐면은 mgd란 얘기예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거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과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3분의 2배로 같답니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Q에서의 3분의 2배로 같답니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mgd잖아요. 됐죠? 3분의 2배로 갔대요. 근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3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었죠? 2배 mgh가 감소했어요. 그쵸? 2배 mgh가 감소했어요. 즉 2배의 mgh는 하나가 mgh만큼 감소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mgh라는 얘기죠. 즉 이만큼이 mgh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면 나머지 요거 더하기 요거가 2배 mgh라는 얘기예요. mgd 더하기 mgh가 바로 2배 mgh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mgd가 mgh라는 얘기예요. 그럼 d가 바로 뭐예요? d는 h라는 얘기예요. 기억 맞았습니다. 그럼 P에서 물체의 속력은 루트 5V냐? 니은 봅시다. 니은. 역학적 에너지
에너지 감소량, 즉 MGT. 이게 바로 MGH랑 같은 거고요. 요게 3분의 2 Q에서의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죠. 2분의 1 MV Q에서의 제곱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2분의 1 MV Q에서의 제곱은 3분의 2 넘어가면은 2분의 3 MG H 또는 MGT라고 하셔도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즉 2분의 1 MVQ의 제곱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로. 근데 요 놈이 요거라면서요. 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뭐랑 같냐면은 2분의 3 MGH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은 이거 넘어가니까 2분의 1 MGH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거꾸로 P에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MGH만큼 빼면은 요게 나와야 되죠, 요게. 그쵸?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잠깐만요. 하나를 지난 거죠? 그러면은 3MGH에서 요거 하나 빼기 MGH를 빼준 게 바로 2분의 1 MVP에서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MGH가 2분의 1 MVP에서의 제곱인데, MGH가 뭐라 그랬지요? 요거죠? 2분의 1 MV 제곱. 요거. MGH가 2분의 1 MGH가 2분의 1 MV 제곱. 그쵸? 자, 그럼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MV 제곱이 2분의 1 MVP의 제곱. 요거는 2분의 5 따라서 5. VP의 제곱은 5V의 제곱 따라서 VP는 루트 5V. 자, 그러면 니은 맞았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에서와 Q에서가 같냐? 티격 봅시다. 1에서라면은 운동 에너지 오죠? 그쵸? 1에서와 Q에서가 같냐 하고 물었어요. 1에서는 등속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여기 시작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와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여긴 등속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잠깐만요. 시작점은 네, 한번 해봅시다. 네, Q에서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Q는요 2분의 1 MV 제곱 여기 더하기 3MGH에서 2MGH를 뺀 거죠. 그쵸? 그게 Q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2분의 1 MVI의 시작점. 요거 제곱. 시작점.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MGH고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에요.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GH라는 얘기고 더하기 2분의 1 MGH 더하기 MGH면은 2분의 3 MGH 나오죠. 2분의 3 MGH 이게 2분의 1 MVI의 제곱
시작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Q에서는 요거죠? 선생님 이제 동일하네요? 네, 같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그림 가는 점전학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고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고 19번이요. D, 2D인데 이게 A, B, C인데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답니다. 크기가 같다니까 F, B가 A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F, C가 A에 작용하는 거의 크기는 F, A가 C에 작용한 거 더하기 F, B가 C에 작용한 거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근데 유놈과 유놈은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가에서 B와 C 위치를 바꿔 고정했답니다. 이게 A, 0, 그 다음에 이게 C고요. 이 위치에 B가 있대요. 바꿔 고정시킨 것으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란 얘기는 A와 B로부터 동일한 세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의 전하량을 Q라고 하면 B의 전하량도 Q가 돼야 돼요. 거리가 같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A와 B는 같은 크기여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세기를 줘야 되니까. 그럼 이걸 계산해 줄게. 플러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C는 플러스여야 되고 마이너스도 돼요. 됐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찾아야겠네요. 자, 그럼 A, B가 플러스예요. 지금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크기가 같으려면 B가 A에 영향을 주는 거와 B가 C에 영향을 주는 거. 만약에 C가 플러스라면 A에서도 있죠, B에서도 있죠. 그쵸? 되셨죠? 자, 근데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답니다. 요 Q 값이 QC의 전하량보다 크대요. 이거 QC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C가 플러스라고 하면 이거는 남는 거는 B가 C를 밀어내는 힘 K D제곱 Q QC가 남고요. 얘가 남는 거는 B가 A를 밀어내는 힘 K D제곱 Q의 제곱이에요. Q 곱하기 Q예요. 근데 Q가 이거보다 크잖아요. QC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B가 밀어내는 힘, C가 밀어내는 힘인데 크기가 같을 수가 없죠. 요거보단 요게 크니까 전체 크기는 같다. 이퀄 관계 성립이 안 돼요. 플러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란 얘기죠. C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전하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맞았어요. B가 C보다 크다. 니은 A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거 A와 C 사이는 잡아당기는 거죠. 디귿 가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다. 가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다. 다르죠? 틀렸습니다. 그럼 그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이요. 그림은 물체 A, B, C가 실 PQR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이랍니다.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인데
Q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R이 C에 작용한 힘의 크기의 2분의 3배입니다. 아, 참.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이렇게 있고요. A는 6m짜리랍니다. 여기가 5고요. 이게 줄 P, 얘가 줄 Q, 이거는 B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C에 매달려 있는데 M, C고요. 이게 줄 R로 연결돼 있대요. 자, 그런데 Q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 자, TQ라고 할게요. 장력이니까 TQ. 요 놈은 R이 C에 작용한 거 TC라고 할게요. TC. 요 놈의 2분의 3배랍니다. R을 끊어요.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운동방정식 써볼까요? 정지 상태예요. 자, 얘는 내려가려는 힘 F 있죠. 그쵸? 자, A에 작용한 거 봅시다. A, F, 빼기, TP. TP는 0 나와야 돼요. B는요. TP, 빼기, TQ는 0이에요. C는요. 위쪽, TQ, 빼기, TR, 빼기, MG가 0이 나와야 돼요. 자, 변변 다 더해요. 요거 없어지고 TR만 남아요. 그쵸? 그러면 F 빼기 TR 빼기 MG는 0이에요. 그런데 F는 TP랑 같죠? 요 놈은 TP란 말이에요. TP는 또 TQ랑 같죠? TQ가 2분의 3 TC라고 그랬어요. 아, TC가 아니라 TR이에요. R. 미안합니다. TR이에요. 그러면 이거 F는 요거랑 같으니까 2분의 3 TR 빼기 TR이 MG. 그럼 TR은 뭐가 나와요? 2분의 1 TR이 MG. 따라서 TR은 2mg 나와요. TR은 2mg. TR이 2mg면 TQ는요? TQ. TR이 2mg면 mg 나오죠? TQ는 2mg니까 3mg 나오죠? 그러면 TQ는 3mg고 요놈이 TP랑도 같다는 얘기죠. 3mg. 그럼 요놈이 또 뭐예요? F랑도 같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또 나오네요. F는 3mg라는 게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C 같은 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B가 수평면과 나란한 평면 위점 O를 지나는 순간 B가 끊어져요. 잠깐만요. 아, R을 끊으면 등가속도 운동한다? R을 끊었대요. 그러면 C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B 6M 얘는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요. 내려오려는 힘 F 있고, 자, 이때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가속도 A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운동방정식 봅시다. A는 F 빼기 이거 P고 이거 Q예요. R은 없어졌어요. TP는 6MA. B는요. TP 빼기 TQ가 B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라지 M. MA. C는요. 이거 C고요. TQ 빼기 MG. 요게 MA. 변변 더하면요. 요거 없어지니까 F 빼기 MG는
7 스몰 m 더하기 라지 m a. 그런데 f가 3mg라면서요. 따라서 a는 얼마 나오냐면 이게 3mg라니까 3mg 빼기 mg 하면 2mg. 7m 플러스 라지 m 분의 2m g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가다가 점 5를 지나는 순간 P가 또 끊어진대요. 이게 또 끊어진대.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5를 지나는 순간 탁 끊어진대요. 그다음 오고 라지 B고요. 그럼 요거 Q만 남아요. M이고 C. 얘는 계속 내려갈 거고 6M짜리는 내려갈 거고 F 힘을 받아서. 됐어요? 그럼 이 F가 내려가려는 가속도는 MA니까 3mg는 6ma. 잠깐만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프라임? 야, 얘가 움직이는 걸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A 프라임. 얘는 A2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럼 A2 프라임은 2분의 1 G란 얘기. 그쵸? 2분의 1 G요. 자, 그럼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생겨요. 그럼 B하고 C를 봅시다. B, C는 TQ예요. TQ에만 가지고 B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라지 M A 프라임. C는요. 중력 있죠? mg 빼기 TQ로 움직이는데 그게 바로 MA 프라임. 변변더예요. 그러면 mg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A 프라임 나와요. 그쵸? 근데 뭐 또 조건이 하나 없나요? 문제 있습니다. A와 B가 등가속도는 P가 끊어지고 A와 B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입니다. 요 놈이 요거의 2배래요. 즉 A2'은 2배의 A'이래요. 되셨어요? 그럼 A'은 얼마란 얘기죠? 요거의 A'은 4분의 1G란 얘기예요. 따라서 A'은 4분의 1G란 얘기예요. A2'이 2분의 1G니까. 요게 4분의 1G예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mg는 라지 m 더하기 스몰 m 4분의 1g, g는 없어지고요. 따라서 스몰 m은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따라서 라지 m은 3배의 스몰 m. 라지 m은 3배의 스몰 m.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3배의 10분의 2 나오니까는 5분의 1 G예요. 자, 근데 P가 끊어진 순간 C의 속력은 얼마냐? P가 끊어진 순간 C의 속력은 문제에서 R이 끊어진 순간부터 B가 5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T0다. R이 끊어진 순간은 딱 끊어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럼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원점 5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R이 끊어진 이 정지 상태여서 R이 뚝 끊어지면 이제 왼쪽으로 가죠. 그쵸? 왼쪽으로 가요. 이게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P가 또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왼쪽으로 쭉 가다가 5를 지나치는 순간 P가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5를 지나는 순간 P가 끊어지면은
얘가 바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가죠. 그럼 운동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또 끊어지면 다시 또 이만큼 가다가 일정 거리만큼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계속 힘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끊어져서 R이 끊어져서 왼쪽으로 가다가 O를 지나는 순간 P가 끊어져서 쭉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T0래요. 그럼 요거를 T1이라고 하고 요걸 T2라고 할게. T2. 그러면 T0는 T1 더하기 2배 T2란 말이에요. 복잡합니까 이렇게? 참. 문제를 종이를 좀 바꿉시다.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자, 요 상태인데 다시 그리면 정지 상태에 있다가 R이 딱 끊어지니까 왼쪽으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까지 와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T1이에요. 그리고 나서 P가 딱 끊어져요. 그러면은 관성 때문에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가다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가는 곳까지 걸린 시간이 T2. 다시 1.5로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동일하게 T2겠죠. 왜요? 여기서 정지했다가 유턴이 될 테니까. 그럼 운동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정지 1.5,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정지, 그 다음에 1.5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정지에서 1.5 도달한 요때의 속력 도달 순간 속력을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플러스 AT인데 처음 속력이 0 여기 AT1이죠. A는 뭐예요? A는 요거죠. 요거 가는 거 A 요거 5분의 1G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A가 5분의 1G니까 여기서 V는 5분의 1 G T1이에요. 그러면 T1은 뭐 나오죠? G분의 5 V 나와요. 그쵸? 그다음에 T2만 구하면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5에서 다시 정지가 될 때까지, 즉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지. 이 시간을 T2란 말이에요. 그럼 5에서의 속력은 처음 속력 V, 나중 속력은 정지니까 0이죠. 자, 0은 마이너스 V. 왜요?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생기니까 마이너스라고 한 거예요. 더하기 이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A 프라임이란 말이에요. A 프라임 T2란 말이에요. A 프라임이 지금 얼마였냐면 4분의 1G라고 했었고, 자, 그럼 이거는 V는 4분의 1G T2. 그러면서 T2는 G분의 4V 나와요. 근데 T0는 T1 더하기 2분의 T2, 2배의 T2니까 T1은 G분의 5V 더하기 G분의 4V 하니까 뭐가 나와요? G분의 4V 곱하기 2 해야 되죠. 그러면 8에다 13 나오죠. G분의 13V. 따라서 V는 13분의 1 GT0 나오겠네요.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